극전극 플라즈마 용해로까지 구축되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국산 미세 입자 일메나이트 처리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러시아의 AEA 바이코프 연구소와 첸트로에네르구츠벤메트 협회는 유주랄리켈 컨선의 산업 규모의 철쭉 금속 환원 용융 공정을 구축했습니다. 이 공정은 세라믹 도가니 플라즈마 가열로를 사용하며 특히 중공 흑연 음극을 우선적으로 채택하고 가스와 고체, 복합 환원재를 활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존 기술과 비교했을 때 환원 속도가 빨라졌으며 본진이나 슬랙으로 인해 버려지던 고가의 희유금속 손실을 줄였습니다. 또한 환원재 내 흑연 소모량과 전체 공정 사이클 횟수를 낮추어 작업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철강 환원 분야에서는 수요된 SKF 스틸사가 사프트 방식의 공정을 개발했으며 구소련에서도 최대 2메가와트 규모의 제트 플라즈마 발생기를 이용한 사프트 시스템을 연구했습니다. 이를 통해 실리코망간과 저인 탄소 페로망간을 단일 단계에서 용융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국자 정년 단계에서는 기존 교류 아크 가열 시 발생하는 액체 금속의 탄화 문제와 교류 전원의 단점을 직류 및 플라즈마 가열로 극복했습니다. 덕분에 연속 주조 전 단계에서 금속의 화학 조성과 온도를 더욱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한편 아연 함량이 높은 비철금속 슬러리를 일반 용광로에 투입하면 아연이 축적되어 노구 내벽이 손상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SKF사의 플라즈마 더스트와 플라즈마 징크 같은 플라즈마 공정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금속학 연구소와 첸트로에네르구츠벤메트는 액상폴과 플라즈마 가열을 이용한 가스 탄소열 환원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아연을 99.5%까지 완전히 승화시키고 저탄소강을 생산하기 위한 철 환원 조건을 찾아냈으며 이는 수요된의 플라즈마 더스트나 플라즈마 징크 공정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 성능입니다. 한편 플라즈마 Z에 분산된 원료를 투입하는 Z플라즈마 공정은 Z의 화학적 성질에 따라 단순 처리 공정과 환원 및 합성 공정으로 나뉩니다. 이러한 공정의 반응기는 플라즈마 생성기와 밀접하게 설계되어야 하며 특히 원료와 작동가스의 상호작용, 반응 구역의 발달, 급냉 및 열 제거 효율이 중요합니다. 유동 방식에 따라서는 직접 유동, 유동층을 포함한 대향 유동, 대향 Z, 그리고 다중 Z 방식으로 구분합니다. 다음은 분말 제조 및 특수 공정 부분입니다. 플라즈마 아크 분산 기술을 활용하면 구형화된 고분산 분말을 만들 수 있어 내마모성 코팅이나 서맷, 다공성 부품 제작에 매우 유용합니다. 실제로 지르코니아나 텅스텐 카바이드, 티타늄 카바이드 같은 다양한 금속 산화물과 탄화물의 구형화 공정이 적용되었습니다. 로드나 와이어 형태의 재료를 분산시키거나 분산 화합물을 용융함으로써 입자 크기를 수 마이크론부터 수 밀리미터까지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으며 조건에 따라 중공 입자나 다공성 입자, 복합 분말도 제조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플라즈마 가열 중 특정 금속을 동시에 증발시키면 불균일 응축 현상을 통해 금속 서리 입자를 감싸는 코팅 분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플라즈마는 융점이 매우 높은 화합물이라도 쉽게 증발시키고 응축시킬 수 있어 고융점 재료의 분말 제조 공정의 기초가 됩니다. 수십에서 수천 옹스트롬 크기의 초미세 분말을 제조하면 입자의 높은 반응성 덕분에 이를 압착하고 소결하려 고밀도와 고강도를 가진 부품을 만들 때 에너지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플라즈마 용사 기술은 부품의 내마모성을 높이고 부식을 방지하는 코팅층을 형성하는 데 널리 쓰이며 다양한 복합 재료의 원료나 반제품을 제작하는 기초 공정으로 활용됩니다. 플라즈마 Z의 화학적 활성을 이용하면 고주파 플라즈마 내에서 티타늄이나 알루미늄 같은 내화성 질화물과 탄화물을 직접 합성할 수 있습니다. 과거 구소련에서는 아크 및 다양한 고주파 플라즈마 발생기를 통해 텅스텐, 몰리브덴, 탄탈륨 등 광범위한 금속 및 화합물의 고분산 분말 제조 시험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Z 반응기를 이용한 플라즈마 수소 환원 공정은 수소를 환원재와 소결 매체로 동시에 사용하는 내화금속 산업에 매우 효율적입니다. 이러한 기술적 성과를 바탕으로 러시아 바이코프 금속연구소 등은 우즈베키스탄의 내화금속 공장에 텅스텐 산화물을 환원하여 고분산 분말을 생산하는 친환경 고효율 공정을 실제로 적용하였습니다. 플라즈마 기술을 텅스텐 분말 생산에 적용하면 표준 기술과 비교해 노동 요구량은 2.6배, 수소 소비량은 1.5배 줄어들며 생산성은 크게 높아집니다. 이는 AEA 바이코프 금속학 연구소의 산업적 적용 사례들을 통해 에너지와 자원 공급의 최적화 효율이 입증된 결과입니다. 특히 이렇게 제조된 고분산 분말은 소결 온도를 낮추고 용융 부족으로 인한 불량률을 줄여 최종 제품의 내마모성과 같은 서비스 특성을 향상시킵니다. 현재는 이론적 발전과 더불어 플라즈마 금속 공정의 유형, 장비 효율, 최적 적용 분야에 대한 탐색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다음은 산업적 전망 및 미래 전략 부분입니다. 플라즈마 금속학의 본격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파일럿 플랜트 수준의 물적 기반과 표준 장비의 양산 체계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기존의 비효율적인 금속 공장이나 가열 시스템을 플라즈마 방식으로 개조한다면 최소한의 투자로 공정 구현이 가능합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전력과 금속 산업의 근본적인 변혁은 산업 생산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철강 산업의 고로전로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코크스 화학 및 소결 공정의 환경 피해는 전체 생산 비용의 25%에 육박할 만큼 심각합니다. 이에 따라 코크스를 사용하지 않는 직접 환원 공정과 플라즈마 환원 기술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저자는 리칼린, 야키세프 등과 함께 생태적, 기술적 최적 솔루션을 구축하는 개념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금속 공학의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기술 복합 단지를 구축하는 개념이 제안되었습니다. 이는 원자력, 금속 산업, 그리고 원자 수소 에너지 공학의 방향성과 일치합니다. 실제로 러시아 콜라 지역의 콜스크 원자력 발전소와 울레네고르스크 철광석 매장지를 연계한 설계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와 열에너지를 이용해 수소를 생산하고 이 수소를 환원제로 사용하여 울레네고르스크 농축 공장의 초농축물로부터 철 분말과 같은 고순도 금속을 얻는 계획이었습니다. 이때 수소를 생산하고 가열하는 핵심 수단으로 플라즈마 기술이 제안되었으나 체르노빌 사고로 인해 해당 프로젝트는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금속연구소와 툴라케르메트 팀은 툴라, 에레반, 세미팔라틴스크 등 다른 지역에서 실험적인 에너지 기술 복합 단지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전환했습니다. 특히 원자력 발전소를 대체해 환경 친화적인 화력 발전소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며 고체 연료를 그대로 태우지 않고 가스화함으로써 유해 물질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식이 효율적임을 확인했습니다. 노보시비르스크의 전기공학 및 열물리학 연구소에서는 플라즈마 열 반응기를 기반으로 한 유망한 친환경 발전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시브기프롬메즈와 시베리아 지구경제연구소는 합성가스를 활용해 철을 직접 생산하거나 용광로에 적용했을 때의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을 공동 연구했습니다. 미래의 금속 공학 복합 단지는 저급 탄소 연료와 바이오매스로부터 합성가스를 생산하고 이를 통해 전력과 열에너지를 얻는 동시에 친환경 플라즈마 금속 생산 공정으로 연결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이러한 미래형 공장은 에너지 금속 복합 단지 내에서 완전 자동화된 통합 또는 미니 플랜트 형태로 운영됩니다. 기존의 코크스 제조, 소결, 용광로 공정은 완전히 배제되며 대신 환원과 용해 및 정련이라는 핵심 기술 모듈로 재편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직접 환원용 사프트로, 중공 음극을 이용한 용해 환원로, 플라즈마 가열로 등이 사용됩니다. 궁극적으로는 고상 환원과 액상 정련 환원을 거쳐 연속 주조까지 이어지는 광석에서 아변 제품까지 한 번에 생산하는 연속 플라즈마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러시아 연구진은 플라즈마 야금학의 광범위한 적용을 위한 이론적, 기술적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플라즈마 환원과 합성 공정의 기초 이론을 정립했으며 고온 여력학 계산과 열 및 질량 교환, 응축 키네틱스를 포함한 공정 조사 절차를 개발했습니다. 또한 플라즈마와 물질의 상호작용 모델을 활용한 수학적 모델링을 통해 공정 분석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야금 공정 및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실제 적용 사례를 통해 생산성 증대와 에너지 및 자원 절감, 그리고 환경적 적합성 측면에서 그 효율성이 입증되었습니다. 플라즈마 야금학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실험 및 산업 연구를 위한 인프라 확보와 표준화된 장치의 양산이 필수적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기존의 비효율적인 야금 설비를 플라즈마 가열 방식으로 개조함으로써 초기 투자 비용을 줄이며 도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에너지와 기술이 통합된 복합 단지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친환경 발전소에서 전기와 열, 반응가스를 공급하고 이를 통해 광석이나 산업 폐기물로부터 고품질이 금속과 합금을 생산하는 고도의 친환경 기술적 생산 체계를 갖추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플라즈마 야금학의 학문적 토대를 이루는 주요 문헌들을 검토합니다. 츠베코프의 연구를 중심으로 플라즈마 야금학 전반과 신소재 기술, 그리고 저온 플라즈마를 활용한 환원 공정의 메커니즘이 다뤄졌습니다. 또한 폴락의 플라즈마 화학 이론과 에로인의 플라즈마 아크용의 공정, 수리스의 고온 공정 여력학 해석 등 물리화학적 기초 이론들이 핵심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실무적인 공정 최적화와 응용 분야의 문헌들입니다. 시냐레프는 컴퓨터를 이용한 여력학 계산법을 제시했으며 츠베코프는 원료 이용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했습니다. 특히 원자 수소 에너지 기술과 고주파 플라즈마 발생기의 야금학적 활용, 그리고 텅스텐과 몰리브덴 같은 고분산 분말 제조 기술이 주요하게 다뤄졌으며 이는 현대 철강 야금의 발전 방향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